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자, 주진우 얘기는 제가 한번 하긴 했는데 저도 김어준처럼 이게 될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 뭐 하나 잡으면은 아주 끝까지 여러분들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해가지고 아주 사골 곰탕으로 우려가지고 저는 이제 구독자도 적고 뭐 시청률도 뭐 턱없이 적으니까 오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끈질기게 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지만은 그 주진우 기자가 이제 나름 해명을 했어요. 예, 해명을 해가지고 제가 좀 더 그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어서 오늘 이것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주진우 사태에 대해서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그 털뮤니티 들어가 보니까 그 딴지일보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요. 야, 진짜 대단들 하더라고. 예? 아니, 이렇게 그냥 팩트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조털빠들은, 야, 이게 심평이 거짓말한 거다. 주진우의 취재 기법이다. 그러면서 쉴드를 치고 있더라고요. 예, 파랑새님, 치약 사야 되는데 문자로 상담해야 하나요? 예, 문자로 하셔도 되고요. 예, 연락을 전화를 직접 주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이거를 쉴드를 치고 있어. 그래, 거짓말하는 거래, 심평이. 주진우는 그럴 리가 없대요. 아니, 그러면 거짓말이면은, 주진우가 이거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했겠지. 가만히 있습니까? 어? 자, 일단 무슨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자, 여기 보시면요. 뭐, 심평이랑 전화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자가 취재할 수 있지. 그걸 뭐라고 하나, 우리가? 푸름선님, 문재인 패족을 끌어안고 현직 대통령 발목 잡는 한심한 자들. 광해를 폐위시킨 인조 반정의 역사가 떠오르네요. 결국 홍타이즈의 초토화가 됐죠. 정말 씁쓸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초토화돼요. 예, 이것들이 다시 살아나면.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전화통화 내용이. 예? 자, 중국 체제 중에 중국의 심평이 있는데 어느 언론인한테 주진우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심평이 이렇게 SNS에 썼습니다. 자, 따옴표를 했어요. 주진우가 한 말을 그대로 녹취가 됐겠죠. 녹취를 해서 옮겨놓은 거예요. 이거는. 두 분이 저렇게 되고 나니 제 마음이 요즘 너무 안 됐어요. 이거 취재를 하기 위해서 진보 연하는 기자가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감옥에 가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취재가 됩니까? 근데 뒤에 더 황당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든 정의로워지려고 부단히 노력한 사람 아니에요. 김 여사도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까? 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미죠. 샤넬백 사건도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다가 최 목사에게 말려들은 것 아닙니까?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줄리로 모함하여 괴롭힘을 당한 것은 또 어떻습니까? 두 분을 신 변호사님이 도와주세요. 이번에 김 여사 면회라도 다녀와 주세요. 내가 말했다. 심평이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왜 김 여사에게 그처럼 비난을 하기도 했나요? 하니까 주진우가 내가 탐사보도 전문 기자라서 직업상 어쩔 수 없이 그랬지요.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이 많이 슬퍼.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은, 그러니까 윤석열이 정의로운 사람이고, 예? 정의로워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고, 김건희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취재가 안 돼요? 그리고 심평한테 왜 면회를 가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심평을 통해서 뭔가 정보를 캐내려고? 심평한테 면회를 가라고 할 이유, 배경이 있는 거 아니야? 왜 가라고 그랬냐고. 그러니까 본인 얘기로는 건강이 걱정돼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지 그 이유, 진짜 건강이 걱정돼서? 자, 여기서 뭐 최재형 목사에게 말려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최재형 목사님이 방송에서 이 문제를 좀 언급을 했어요.
영상을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최재형 목사님이 이 주진우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저하고 뭐 생각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을 영상으로 일단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나자마자 금요일마다 방송을 진행한 프로가 있는데 그 프로가 최재형 목사의 금요 캐비넷이라는 프로였습니다. 네. 거기에 첫 회에 뭘 다뤘는가 하면 김건희 씨의 자기 정치라는 걸 다뤘어요. 근데 그 말은 내 말이 아니고 김건희 씨를 호위하는 서울경찰청 그 경호부대는 아니고 서울경찰청에서 교통정리하고 신호등 제어하고 하는 부대들이 있잖아요. 모터사이클 가고 그 부대의 책임자가 당번이 항상 컴퓨터에다가 서울경찰청 컴퓨터에다가 그날 일지를 썼는데 일지를 쓸 때 예를 들어서 오늘은 김건희 여사가 오후 3시에 기자단을 만났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비고란에 자기 정치 이렇게 써놨어요. 네. 자기 정치라는 말을 쓴 칸이 있고 안 쓴 칸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경찰이 자기들 눈으로 봐도 김건희 여사가 자기 정치를 하는 것처럼 비친 거예요. 그래서 비고란에 여사의 자기 정치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그 인터넷 그 서울경찰청 그 해당 사이트가 그 매뉴얼이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화면 캡처를 해둔 게 있어가지고 네. 시청자들한테 보여주기도 했는데 뭐냐면 김건희 씨는 이미 윤석열과 김건희 씨가 이 대선 출마하면서 명태균의 증언처럼 50대 50 인사권과 모든 이런 국가 국정 운영하는 권한을 50대 50으로 나눈 것처럼 거의 그냥 권력을 이원화했으면 똑같이 50대 50으로 나눠야 되는데 50대 50으로 나누지도 않고 본인에게 집중화하고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김건희 씨가 뭔가가 창구가 있어야 자기 정치를 하는데 이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 보니까 그 창구 역할을 만들어준 역할을 이 동기부여를 해준 최초 동기부여자가 주진우였고 그 주진우의 부탁을 받은 2차 동기부여자가 심평 변호사였다. 그래서 주진우와 심평을 통해서 김건희는 자기 정치를 한 거죠. 왜 주진우는 김건희의 비리를 폭로하고 부정부패를 폭로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민들이 모르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지를 않고 김건희의 스피커 역할을 하느냐. 이것을 나는 지적해주고 싶은 거죠. 가만히 중국에 여행하고 있는 심평 변호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충동질해가지고 김건희 씨를 가서 면회하라고 충동질을 했고 그 충동질한 내용이 기가 막히잖아요. 윤석열은 정의로워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김건희 여사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두 분이 지금 구치소에 있어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까지 심평을 구치소로 보내야 될 만한 거냐. 자기의 취재 기법이라고 해도 이것은 선을 넘어도 너무 한참 넘었다. 그리고 기올백의 최재형 목사를 왜 거기 걸고 넘어져가지고 왜 최재형 목사한테 말려들었다는 표현을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하는 건 특종이고 자기가 이명박의 4대강이나 이런 다 쓰는 누구 겁니까 할 때 자기 거는 특종이고 최재형 목사 거는 말려든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진우의 이런 이중성, 편향성 나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연산 목법. 네, 여기까지 예, 그 최재형 목사님의 발언을 함께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골자는 이거예요. 예, 그 최재형 목사님 얘기하는 게 결국은 이제 저랑 비슷한 분석인 건데 왜 중국에 있는 심평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예? 김건희 면회를 가도록 얘기를 했냐. 그리고 뭐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뭐 윤석열은 정의롭고 뭐 김건희는 따뜻한 사람이고 최재형한테 속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면서까지 심평을 면회를 보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뭐 본인은 건강히 오늘 오마이뉴스에 이게 왜 해명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자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이 해명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가관이에요, 가관. 주진우 씨, 김건희 건강 걱정하는 거 맞다. 만기 출소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주진우 기자가 윤석열 김건희 씨를 걱정한다는 심평 변호사의 주장과 관련해 주진우 기자는 김건희 씨 건강을 걱정한다. 건강해야 감방 생활을 오래 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해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마이뉴스하고 전화 통화에서 김건희 씨 건강을 걱정하는 건 맞다. 그래야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오랫동안 감방 생활을 할 거 아니냐. 예? 심평 변호사에게 김건희 건강에 대해서 물었다. 과거 이명박이 구속됐을 때 구치소가 아니라 거의 병원에만 있다 나오지 않았냐. 그래서 수시로 김건희 건강 체크하는 취재를 하는 것이다. 윤석열 건강은 빤스 사태 등을 보면 별 걱정이 없는데 김건희는 밥도 못 먹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 그래서 아산병원도 가보고 계속 취재하면서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 김건희 씨가 거짓말 좀 그만하고 잘못은 국민들에게 이실직고하고 그냥 건강하게 오랫동안 깜빵 생활 잘하고 만기 출소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면서 김건희가 자기를 구속시켰다고 내 욕을 바가지로 했다더라. 내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이 왜 그런 보도를 했냐 그러더라고. 아직도 김 씨가 생각이 없는 것. 김 씨의 건강을 빈다. 계속 감옥에 지내면서 이 땅의 법이 엄정히 살아있다는 걸 알리는 게 김건희 씨의 역할이다. 이거를 해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김건희의 건강이 걱정이 됐는데 그래서 김건희가 건강한지 안 하는지를 취재하기 위해서 심평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심평이 면회를 가도록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김건희 건강은 왜 걱정을 했느냐? 김건희가 병원에 들락달락 하는 게 아니라 감방에서 건강하게 만기 출소하기를 바래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건강을 체크하는 취재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로요. 주진우가 저렇게 한 말이 맞다라면은 김건희의 건강에 대해서 취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중국에 있는 심평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면회를 좀 다녀와 달라. 이것 외에는 김건희의 건강에 대해서 취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여러분, 김건희의 건강에 대해서 가장 취재하기 좋은 효과적인 방법은 뭐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 구치소랑 취재를 하면 되지. 구치소 소장이랑 취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더 정확하고 더 객관적으로 취재가 될 거 아니야. 구치소 소장하고 인터뷰하면 되지 않습니까? 구치소 소장이 취재하기가 어려우면은 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하면 되잖아요. 무슨 건강을 체크를 해. 건강을 체크를 하기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아니, 구치소 소장하고 직원들보다 김건희 건강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심평이 잠깐 가서 면회하면 김건희 건강을 알아요? 아니, 구치소 측에서도 윤석열이나 김건희 건강 문제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지.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 아니, 매일 체크할 거야. 막 매일 밥을 못 먹고 막 그러고 있으면은 구치소 측에서 매일 체크를 해야지. 아니, 누구보다도 구치소 소장이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구치소 소장이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은 민주당 의원한테 부탁하면 돼요. 구치소 소장한테 좀 확인 좀 해달라고.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가지고 저는 저런 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더 웃겨. 그 문조털 빠들을 보면은 뭐 주진우가 그럴 리가 없대. 심평이 거짓말한 거래요. 푸름선님, 족국이 앞세워 명신이 사면해줄게. 불지 말고 잘 버텨라. 이런 메시지로 밖에.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보세요. 오마이뉴스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내용들, 최재형 목사님도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심평이 거짓말을 한 거라고 이제 그 문조털 빠들은 그러고 털빠들이 이제 그러고 있는데,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은요. 그러니까 통화한 건 사실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뭐 난 다른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주진우가 오마이뉴스랑 인터뷰를 하면서 저거는 심평 씨가 소설 쓴 거다. 나 그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았다. 내가 취재를 위해서 김건희나 윤석열에 대해서 뭔가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긴 했지만 저런 팩트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건 심평이 이제 거짓말한 거다. 예컨대 김건희는 대놓고 나 한동훈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 사실 그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심평을 부른 건데, 그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예. 친윤, 김동길이 국민의힘을 접수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김건희가 전당대회 투표 기간에 심평을 불러가지고 그 메시지를 낸 거예요. 응? 그리고 뭐 내가 죽어야 끝나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박근혜 흉내 낸 거야. 대전은요 뭐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저 아파요. 여러분 그 동정표 있잖아.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제가 살려면은 장동혁이나 김문수가 예? 당대표가 돼야 됩니다. 한동훈이는 안 돼요. 한동훈이가 미는 안철수나 조경태가 당대표 되면 저는 죽어요. 뭐 이 메시지를 내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그나마 살 길이지. 김건희가 지금 상황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심평을 부른 거고, 그게 이제 일이 커지니까 나 그런 적 없는데? 심평이 소설 썼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잖아. 그럼 주진우도 이게 사실이 아니면은 사실이 아닌데 심평이 소설 썼다 이렇게 인터뷰를 먼저 해야 돼. 근데 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 인터뷰 기사를 봐. 다 인정을 하는 거야. 이 멘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잖아. 김건희 건강은 걱정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김건희 건강이 걱정돼서건 무슨 이유에서건 심평에게 저런 말을 한 거는 사실이라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이건 주진우가.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니야. 근데 무슨 뭐 심평이 거짓말한다는 얘기를 왜 해? 이 털빠들은 이 정신 나간 것들이야. 가만히 보면은. 주진우가 지금 이거는 우회적으로 인정을 한 거잖아요. 심평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는 맞는데 그거는 김건희 건강이 걱정돼서 그런 건데 김건희가 만기 출소하기를 바래가지고 내가 건강 체크를 하려는 취재를 하기 위해서 심평을 면회 보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심평한테 한 얘기는 다 사실이다. 다만 내가 취재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지 내 진심은 아니다. 나는 김건희가 만기 출소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거잖아. 그러면 그 얘기 한 건 사실인 거야. 인정을 한 거야. 이거는 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어디다 뭐 땅에다 묻어놓고 사나. 이거 문제부터. 대한민국에 저는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30만 명이 뭡니까? 그 조회수로 따지면은 170만 60만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능이 모자랄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예? 문파 조파 퇴출님, 최평님, 주진우가 김건희 보고 누나 또는 형수님이라고 부르는 인간입니다. 주진우 이 인간 진보의 밀정입니다. 뭐 그 얘기는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해오고 있었죠. 예. 근데 아직까지도 끈이 안 끊어졌다라는 얘기를 제가 덧붙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끈이 안 끊어진 거예요, 얘네들이. 운명 공동체야. 김건희 표현을 비르자면 공동 운명체인 겁니다. 즉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저는 보냐면은 최재형 목사님도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김건희가 자기 정치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메시지를 직접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심평을 불러다가 심평이 윤석열의 멘토로 알려져 있고 그동안 윤석열 스피커 노릇을 해왔어요. 심평이. 그 심평을 불러야 되는데 직접 부를 방법이 없고 중국에 가 있으니까 주진우한테 오더를 준 거예요. 심평한테 연락해갖고 내 면회 좀 와달라고 얘기를 해라. 응?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김건희 오더 받아가지고 심평한테 연락을 해서 심평이 면회를 오도록 중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심평이 면회를 가고 면회를 간 다음에 김건희의 메시지를 SNS에 공개를 하고 이게 언론에 퍼지고 그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동길이 이기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김건희가 정치질 하고 있는 거야. 건강을 걱정해야 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 여자가 아직도 정치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저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합니까?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디가 모자란 거야? 그래서 저는 이들의 관계, 아까 조국과 문재인 그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문재인과 조국, 문재인과 윤석열, 문재인과 김건희, 또 김어준과 문재인. 김어준하고 문재인은 이제 호영호제 하기로 했잖아. 그죠? 형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주진우와 김건희의 관계, 주진우와 윤석열의 관계, 양정철과 주진우의 관계, 양정철과 김어준의 관계. 이게 거의 난교 수준이에요. 난교 수준. 친문 호랑개교야 이게. 이 사람들이 아직도 민주진보 진영을 좌지우지하면서 민주당 당대표를 만들고 있잖아. 얘네들이 다시 복귀하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저는 국민의힘이 절대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 국민의힘을까지 내부 총질하느냐. 아직도 이따위 어리석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다음에 우리가 집권해요. 개헌이 되건 안 되건 저는 다음에 우리가 집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권을 못할 수가 없어요. 왜? 이재명 대통령님이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이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이 없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일하다가 지쳐가지고 집권 후반기에 손 놓지 않는 한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전쟁이 터져도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덕에 우리는 재집권에 성공을 할 겁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보세요. 쟤네들 나락으로 스스로 가고 있어. 쟤네들이 잘 될 것 같아요? 완전 국민의 70%를 버리고 가요. 쟤네들이. 지들끼리 밥그릇 싸움하고 앉아있어.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이 되거나 말거나 저는 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홍준표 얘기대로 신당을 만들어서 보수 진영을 재편하지 않는 한은 국민의힘 답이 없어요. 그리고 신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보수 진영이 분열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나쁠 게 없습니다. 푸름선님, 주진우가 심평 뒤통수 맞은 듯 양상 정철 어준 주발이 생태계 밝혀질 것입니다. 제가 이제 블랙하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 난교 행태를 제가 폭로를 하기 위한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집권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다음에 우리가 또 집권합니다. 사실은 문재인 때도 문재인하고 그 친문 386들이 방해만 안 했으면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기는 거예요. 문재인이 윤석열 싸고 돌지만 않았으면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지난 대선에. 무조건 우리가 이기는 판이었어. 근데 얘네들이 그게 싫어가지고 윤석열을 밀어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재명이 진 거야.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이재명으로 똘똘 뭉쳤으면은 0.73% 차이로 절대 안 집니다. 이겨요. 이긴 걸 지게 만든 거라니까 지금 상황은. 다음 대선 때 똑같이 합니다. 왜 제가 지금부터 김민석, 박찬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다음 대선은요 내부 경쟁이에요. 내부 경쟁. 아까 뭐 조국이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되면은 조국을 우리가 안 찍을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자, 내부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로 대통령이 결정되는 그런 대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대선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중도고 나부랭이고 관심이 없어. 아까 김동길이랑 문조털이랑 조털래랑 제가 이날성 쌍둥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야. 뭐냐 하면은 핵심 지지층의 지지만 받아가지고 대선 후보만 되면 이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지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의 절반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당원이 120만인데 120만 당원이 다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한 50만 정도만 먹으면 돼요. 김어준이 판 깔아주고 밀어주면은 50만은 먹을 수 있어. 얘네들이.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30만이잖아. 김어준이 심평이 거짓말한다고 지금 난리들이라니까. 딴지 게시판 들어가 보면 그걸 매일 보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30만이에요. 지금 30만. 그건 동접자가 30만이고 조회수로 따지면 200만이에요. 200만. 민주당 지지자 중에 200만이 김어준한테 완전히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그래서 정청래 찍잖아. 정청래 찍잖아요 얘네들이. 이것만 있으면은 대선 후보가 된다라고 보는 거야 지금 문조털들은. 그러니까 지금 막 설치는 겁니다. 왜? 김민석이 더 부각되는 상황 전에 자 조국을 지금 완전히 알박기를 해놔야 되거든. 김민석이 총리하고 에이펙 막 성공적으로 이끌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하면 김민석 총리도 당연히 성공을 하겠지. 그러면은 향후에 김민석이 차기 대선 주자로 입지가 굳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심해요. 제가 볼 때 여론조사 돌리면은 지금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 뭐 아직 집권 초기여서 이런 얘기 하기가 뭐하긴 하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해버리면은 김민석이 1등이에요. 근데 점점 굳어질 거야 이게. 제가 볼 땐. 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주권 정부를 잘 이끌어 나갈 게 확실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의 후광 효과는 김민석이 다 받게 돼 있어. 그리고 본인도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김민석이 알 받기 하기 전에 조국이 먼저 알을 받겠다라는 게 지금 문조털래 강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얘네들이 마음이 급한 거야, 여러분. 왜 저럴까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문재인이 저런 말까지 할까? 조국을 완전히 뭐 황태자로 거의 세자 책봉식을 하는 거잖아요. 세자 책봉식을. 오늘 완전히 세자 책봉식을 하잖아. 저런 짓을 하면 욕먹을 거 뻔히 알면서도 왜 세자 책봉식을 하느냐. 이 김민석으로 굳어지기 전에 조국을 띄우고 싶은 거야, 얘네들이. 뻐꾸기 둥지에다가, 이재명 둥지에다가 족국이 알을 까고 싶은 거예요. 족국이 알을. 이 그림인 거라고, 이 그림. 근데 아무튼 문제는 지금 보세요. 예? 털봉자들이 30만 이상, 뭐 거의 200만 가까이 된다라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지. 저 지금 뭐 오늘 좀 많이 들어오셨는데 많이 백날 떠들어봐요, 여기서. 한계가 너무 뚜렷하지. 게다가 김어준만 저럽니까? 그 밑에 똘마니들 뭐 이동영이 뭐 또 많잖아, 그 밑에. 뭐 다 뭐 최욱이 제가 좀 기대를 했는데 최욱이도 역시 그냥 연예인이지. 예, 이 정치판에 들어와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인물은 아니에요. 그런 결기는 없더라고. 결국 김어준 뭐 밑으로 김어준 똘마니, 김어준의 2인자 하면서 그죠? 돈 잘 벌고 인기 끌고 뭐 이런 정도지. 무슨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민주당과 나라를 좀 바로 세워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지금은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주진우가 저런 그냥 민주당 당원들하고 시청자들을 그냥 개돼지로 보는 거야. 개돼지로 보는 거지 뭐예요. 심평이랑 저런 얘기 해놓고도 버젓이 나와서 방송을 해요. 지금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른 유튜버가 만약에 저런 말을 했다, 심평이랑 저런 전화통화를 한 게 공개가 됐다, 그러면 다 문 닫아야 돼요, 방송. 얼마 전에 보니까 그 MC 장원이 저기 음주운전했다고 본인이 자진 납세하고 유튜브 활동을 접었대. 그 친구는 왜 지금 또 잘 나가고 있을 때 왜 그런 사고를 쳤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 MC 장원이 음주운전 뭐 2번 했다고 그걸로 유튜브 방송을 접었어. 왜 한 방에 날아가거든. 그러니까 미리 자진 납세한 거지, 얘네들이. 그런데 딱 까놓고 여러분, 제가 이런 비교를 뭐 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MC 장원이 음주운전했다고 방송을 접었는데 MC 장원이 음주운전한 게 나쁩니까? 주진우가 심평이랑 전화통화해가지고 윤석열은 정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했다, 김건희는 따뜻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나빠요. 주진우가 나쁩니까? 여러분 MC 장원이 나쁩니까? 여러분 보실 때. 아니, 객관적으로 보자고. 우리가 MC 장원이 음주운전한 게 나쁩니까? 주진우가 심평이랑 저런 내용으로 통화를 한 게 더 나쁩니까? 주진우가 더 나쁘잖아요.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적으로 보면 더 나쁜 놈이잖아. 이건 죽일 놈이지. 그런데 MC 장원은 방송 중단하고 뭐 안 한다 그러고, 주진우는 지금 뭐 떳떳하게 얼굴 빳빳이 들고 방송을 하고, 심지어는 주진우랑 같이 방송하는 사람은 뭐 아까 보니까 노모 변호사 얘기가 자꾸 나오던데 쉴드 쳐줘요. 잘했다고. 참 그 변호사라는 사람 저도 한심합니다. 아니 그 김어준한테 줄 서가지고 뭐 많이 도움은 받았겠지만은 큰 도움이 되겠죠. 생계를 하는데, 아니 아무리 그 도움이 된다고 그래도 그렇지 쉴드 아무 말도 안 하면 되잖아. 그냥 모르는 척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본인이 당사자도 아닌데 그걸 나와가지고 그걸 왜 쉴드를 칩니까, 주진우를? 그러니까 저게 완전히 이권 카르텔이에요, 쟤네들이. 김어준이 제가 볼 때는 김어준이 먹여 살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김어준한테 잘 붙으면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여러분. 한 달에 뭐 몇천 버는 건 쉬워요. 예컨대 그 개장수 지금 보면 동접이 뭐 10,000명 가까이 돼. 그 다음에 그 장용진, 가짜 뉴스를 뭐 대놓고 하는 기자는 처음 봅니다. 아니 그 최강욱이 검찰총장 갈 거라며. 그런 얘기를 가지고 사기를 치더라고, 사람들한테. 제 기가 막혀갖고 그때 한번 깐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장영진도 김어준이 업어 키운 거잖아. 김어준 똘마니들 아니에요. 그래, 김어준한테 붙으면은 그냥 방송 몇 번 나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책을 팔든지 아니면 유튜브 구독자가 늘든지. 자, 그게 다 돈으로. 유튜브 구독자가 결국은 뭐 현찰 아닙니까? 예? 시청률이 현찰이잖아.
그게 다 돈하고 연결이 되니까 자 김어준한테 꼼짝도 못하는 거야 이 등신들이. 아 돈이 그렇게 좋아 씨발. 그냥 빨아줄 걸 빨아야지. 저게 주진우가 저따위 짓거리 하고 다니는 게 저게 어떻게 무슨 취재 기법이란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저게. 그리고 본인도 인정을 하잖아요. 인정을 했잖아. 심평이 한 말이 다 사실이고. 아니 김건희 건강이 걱정돼가지고 심평한테 면회를 가도록 하기 위해서 김건희나 윤석열에 대해서 좋은 말을 했다? 이거부터가 앞뒤가 안 맞고 개소리라는 게. 아니 김건희 건강이 걱정되면은 교도소 측에 직접 취재하면 될 일이지. 교도관이 됐건 교도소장이 됐건 직접 취재하면 더 정확한 거 아닙니까? 응? 아, 간단한 문제잖아요 이거. 이래가지고 김어준이 어장 관리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 어장 관리하는 거 아니야. 다 매수가 되는 거예요. 매수가. 이것도 이권이잖아. 김어준 방송에 나가가지고 인지도 쌓으면은 뭐 본인 유튜브 채널이 잘 팔리건 아니면 책이 잘 팔리건 어디 뭐 방송에 또 많이 나가건 이런 이권이 생기잖아. 이 이권에 발목이 묶여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김어준 밀어주고 문조털래 스피커 노릇하고 이런 유튜버들이 그냥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장악을. 응?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아 제가 지금 이상한 소리 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오늘 2시간 넘게 지금 제가 떠들고 있는데 이상한 얘기가 하나라도 있냐고. 아니 제가 한 얘기 중에 가짜 뉴스가 있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제가 문조털을 까요? 아 최강욱을 제가 밑도 끝도 없이 깝니까? 저런 짓거리 하고 다니는데? 민주당 당원이 저걸 가만히 놔둬야 돼요? 근데 저를 무슨 뭐 하발이니 갈라치기 세력이니 무슨 리박스쿨이니 별 개소리들이 다 나와. 아 우리 시청자들이 제보를 해줘요. 무슨 단톡방 같은 데 가면은 제가 밀정이래. 아니 김어준 까면 밀정이야? 씨발 문재인 까면 밀정이야? 아니 그리고 문재인이 가만히 있는데 깠어요 제가? 조국이 가만히 있는데 까냐고. 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해가 되는 일을 하니까 그걸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뭐 조국 김어준만 까면 다 밀정이래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보세요. 주진우가 밀정이지. 주진우 데려다가 방송하는 김어준이 밀정이죠. 김어준이 매번 불러다가 밀어주는 조국이 밀정이지. 김어준하고 호영호제하는 김어준 형, 밀정 형이 문재인이 밀정이지. 왜 제가 밀정입니까? 그리고 이 이동영이 이 얼빠진 새끼는 무슨 돈벌이 때문에 이런 짓을 한대. 야 김어준한테 빌붙는 게 돈벌이가 되냐? 김어준 까는 게 돈벌이가 되냐? 응? 이동영이한테 잘 보여가지고 출연료도 많이 준다며. 거기 나가가지고 제가 솔직히 방송 실력을 따지면은 아이고 응? 갑자기 열받았습니다. 예, 요 정도 말씀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되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예? 저는 하찮은 것들한테 우리가 이게 1, 2년도 아니고 뭐 10년 넘게 20년이 다 됐어요. 지금 20년 동안 당하고 있는 거. 김어준이 낙곰수를 시작한 게 2008년인가요? 2009년? 2009년에 낙곰수를 시작을 했어. 지금 15년이 넘었습니다. 그 아직도 당하면은 당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기 치는 놈이 문제가 아니라 20년 동안 15년 동안 사기를 당하고 있으면은 당하는 사람이 더 문제인 겁니다.